매주 수요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절대 전략 세워보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실패 없는 1등주가 답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1등주 중에서도 고성장하는 주식을 실패 없는 1등주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실패 없는 1등주들은 대다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당락이 지수 배당락되고 전체적인 대다수 물량이 배당 물량이 나오고 있었는데, 근데 배당 물량이 거의 안 나오고 있고, 오히려 대주주 요건 때 팔았다 재매수가 들어오는 어떤 실패 없는 1등주는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것은 투자자들이 고성장하는, 즉 실적이 끊임없이 증가되는 그런 기업에 투자자의 돈이 계속 투입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 없는 1등주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패 없는 1등주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1등주, 시가총 1등이고요. IT 그룹주,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대형 배터리 자동차세 1등주 삼성했을 때, 전기차 배터리의 부품주, 소재 1등주 일진모터죠. 비메모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죠. 이제는 인조인간 시대에 인간의 머리 역할하는 그 200mm 세계 1등인 DB하이텍,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시대에 오게 되면 최고의 온오프 라인의 통합이면서 카카오가, 모든 게 카카오로 통하는 카카오 4차 산업혁명주 1등주, 그 다음에 동영상 시대,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인조인간 시대, 모든 걸 인간이 보는, 눈으로 보는 영상을 구현하려면 엔비디아가 필요하거든요. 엔비디아 칩. 그래서 엔비디아 세계 앞으로 미국 1등, 아마존 자꾸 유통의 1등이고요.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대중화 1등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식들은 보시면 오늘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다 났죠. 거의 다. 삼성전자만 이제 기관들의 배당 관련된 물량들이, 배당 이후에 물량들이 좀 나왔고요. 펀드나 관련 ETF나 이런 쪽에서요. 나머지는 다 오히려 매수가 됐습니다. 그만큼 전체 시장은 이렇게 보면 파랗고 안 좋은데요. 그런 주식만 위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걸로 아이디어를 얻으면 내년 장도 이렇게 실적이 계속 끊임없이 좋아하는 주식들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설명입니다. 네. 네, 핵심이 여기 싹 다 들어있네요. 8종목밖에 안 되니까, 게다가 또 익숙한 종목들이어서 시청자분들 지금 머리에 싹 넣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장 체크 포인트들 더 있나요?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전체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도 거래소 1218억 나왔고, 코스닥은 4642억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셀트론계열하고 비슷하고요. 기관도 1조 7368억이 나왔고, 물량이 코스닥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대주주 되면 사실은 부유층이죠. 한 종목 10억 이상이 된다면, 이런 분들은 대주주를 피해서 물량이 나왔던 분들은 오늘 재매수가 돼서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대주주 말고도 외국인 기관은 대주주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배당을 받게 되면 펀드라든지 각종 상품들에서는 매수가 어제 매수하고 오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 시점도 다 다르고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포트에서 비중을 줄인다면 배당을 받고 줄이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 펀드들은 대다수의 고배당 주는 주식은 과거에 산 것도 있고 작년 산 올해 산 거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인다면 배당을 받고 오늘부터 물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배당 관련된 물량들은 줄여야 되는, 포트 조정에서 줄여야 되는 물량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수요일까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1월 다음 주에 1월 5일 정도까지는 이 배당 관련된 물량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년 동안 보게 되면 1월 초에 장이 안 좋았습니다. 몇 년 전 1월 초에 급락을 한번 했고요. 그 정도 물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 큰 손들의 물량. 이것은 배당받고 난 이후에 포트 조정에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주 한 중반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 주 중반까지는 지수는 못 간다는 거죠. 물론 오늘 27포인트 정도 빠졌는데요. 지수가.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이제 배당락이 41% 되니까 어제 종가보다는 실제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더라도 보이는 기준락 기준 가격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물량들이 나오는 게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연초장은 좀 약할 걸로 보이고요. 그 후에 또 반등하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이 많이 나온지를 다음 주까지 계속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배당락 이후에 약간의 후폭풍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실평 1등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내년 초는 내일하고 내일 지나면 이제 2022년도니까 그럼 2022년도에 주가가 올라갈 걸 예상한다면 결국은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면 지수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요. 그다음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그 수급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 수급은 개인들은 그동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몰려 있는 상태라서 그러면 수급이 좋아지려면 단기적인 시선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이 좋아지려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외국인은 왜 들어올까?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은 구조적 성장한 주식은 끊임없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경기가 좋아진다면 전체가 좋아지겠죠. 그럼 아직까지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확신을 갖고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이나 실적이나 이런 건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변화가 있어서 크게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는 크게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달 1월 달하고 2월 달은 계속 박스권에 머물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주식의 지금까지 주식이 1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테마는 실적입니다. 끊임없이 실적이 증가되는 것은 잠시 안 갈 수 있도 결국은 가거든요. 그럼 올해 이 고성장한 수혜주들은 올해 안 간 게 많거든요. 오히려 빠졌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주식은 벌써 1년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는 카카오도 11만 원 이하는 매수를 강력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달에는 반등이 주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3월 정도 조정 2분기는 또다시 고점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그렇게 전망하는 근거는 바로 실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로 실적이 미리 물론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2022년도, 2023년도까지 매출액이 20% 증가되고요. 2020 영업이익도 27% 증가되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증가지죠. 그것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처럼 이렇게 고성장한 구조적 고성장 수혜주, 그다음에 삼성 SDI도 이제는 늦어도 삼성 SDI도 지금 이 2달 동안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행보를 하다가 2월부터는 오히려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27일 날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매도했던 물량들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수혜가 삼성 SDI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2월부터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쪽 분야로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목 위주로 접근해야 될지까지 알려주셨네요. 그러면 절대 전략 세워주세요. 지수를 보면 지금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현재가 3.포인트 내외에 계속 머물고 있거든요. 위로 갔다가 지난번에 잠깐 11월에 급락하고 나서 올라갔는데요. 그 다음에부터는 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행보를 하는데요. 그럼 결국은 2970포인트가 땅선 2970포인트가 일본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아마 지지가 강력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되고 나면 또 반등했다 내려왔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1월 둘째 주 정도부터는 반등장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밑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2,900포인트 내외는 강력히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가열권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가열권 들어가도 내려가도 쉽게 올라오고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 초반만 정도 지나면 오히려 장은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단기적으로 2,970을 잘 지키는지 보고 체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절대 전략은 지금까지 계속 12월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대형주 장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쪽이 있다. 그러면 2차전지 쪽에 이렇게 주식이 많은데요. 많으면 오늘 보시면 2차전지 종목 중에 SK이노베, 일진, 삼성에스더, SKI 이렇게 보면 후성, 버스코케미칼 특징이 있습니다. 거래소라는 거죠. 거래소께 강하다. 이제 1년 동안 안 갔기, 개인들은 이제 힘들기 때문에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소는 외국인이라는 큰 손 수급이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게 시간 관계상 길게 다룬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듣다가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요. 코스피 시가총액 톱10 가운데서 대체적으로는 수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높은데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물론 뭐 다른 계열사라든지 라인도 있고 하는데 카카오는 거의 내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1등만 하는 기업, 이 해외에서의 먹거리가 없는 기업이 계속해서 좀 커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네, 아직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수혜주 1등이 이제 우리나라 종목 중에는 카카오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플랫폼뿐만 다 관련 오프라인도 그렇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수혜 자율적인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국내 시장의 성장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수혜를 계속 받고요. 그 이후에 성장이 본격화됐을 때 성장 중기나 아니면 성장 초기 단계 지나서 중반 정도 단계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성장을 못할 경우에는 그때는 해외까지 진출한 기업들이 결국은 계속 가고요. 그러면 결국은 카카오는 아직은 해외 진출 여부에 따라서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앞으로 몇 년이 좀 지나야 2025년 정도 지나야만 그때는 해외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는 그 전까지 전혀 해외 투자라든지 해외 관련된 시장 점유율이 없다고 이것을 안 산다든지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내수에서만이라도 아직 충분히 좀 성장성과 먹거리가 있다. 나중 일은 훗날 좀 걱정을 해도 되고 지금은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런 의견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절대 전략이었고요.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도 변함없이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